장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닌 좋은 산을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고려시대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보낸 시무 28조에 빗대 상소문 형식으로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가 11% 올랐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2일 작성됐지만 26일까지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어제 해당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공개 전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원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정권을 향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지하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논하며 독서를 퍼부어 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게 제 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 외교, 인사 등을 거칠게 비판한 해당 청원의 공식 답변은 오는 9월 26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따끔한 질책에 청와대는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주요 현안마다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발언으로 미스터 쓴소리라 불렸던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는 오늘 마지막 수혜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별칭에 걸맞게 끝까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오늘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열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인사를 대신한다며 마지막 최고위 발언을 글로 전했습니다. 그는 그간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노력했다며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사의 갈등과 분열이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잠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당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소신파 김 최고위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돼 이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왔는데요. 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5.6도 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된 김 최고위원. 여의도를 떠나서도 여권을 향한 그의 쓴소리는 계속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7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던 인물들이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통합당 김연아 비대위원이 오늘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비대위원은 잠시 현실을 숨길 수 있을진 몰라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 단위 가격 변동률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좀 측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가격 중에서 신고가라고 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물건들이 서울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난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서 안정화, 보합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오른
사례들을 가지고 네.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뭘 떨어지냐, 정부가 낙관하고 있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거죠. 한편 두 사람은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겼다는 민간 부동산 업체 통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정말 유치하고 무식한 답변이라며 어떤 통계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내놓진 않는다. KB 통계도 거의 10억 원에 육박했다고 꼬집었고요. 진 의원은 9개 지역구 아파트 가격을 갖고 서울 지역 전체 양상인 것처럼 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양상을 자꾸 경마 보도하듯이 보도하면 시장에 혼란스러운 사인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서민의 주거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외치는 부동산 낙관론, 비관론을 다 떠나서 집값, 전세값 법정 없는 세상은 과연 언제쯤 올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